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사입니다. 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급 때 이제 만남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제 오늘 처음 본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기출됐던 이런 무역영어 검정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로 이제 이동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1급 문제풀이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동의 가치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말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큰 바위를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역 영어에 관해서 국가 공인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본 시험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기 위해서 그 한 문제 한 문제 저와 함께 알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수업은요, 1급 때도 말씀드렸듯이 1과목과 2과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문도 그리고 본문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그리고 구문 정리, 그리고 어휘 정리, 그것도 물론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 본 시험을 바라봐야 할지 정확한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맞춤형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점 혹은 상위권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최대한 열심히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5년도 1회 무역영어 2급 문제부터 푸실 텐데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영어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어떻게 영어를 해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급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1교시, 1과목이죠. 1과목 그리고 2과목이 이제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 그리고 문제. 그래서 한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영어 해석을 위한 긴급 정리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만 배워두시면 이제 문제 없이 해석에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끊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문장이 어떤 주어와 동사를 통해서 어떤 뚜렷하게 의도하는 바, 대의가 나옵니다. 해주시고 우리 문장이 깁니다. 지금 이게 장문의 문장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문장이 간결해집니다. 그리고요, 부사라는 게 있죠. 부사. 주로 이제 ly 묻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주어가 8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8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 전혀 준비 안 하셨을 경우도 제가 생각해서 명사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사 말고 또 대명사라는 게 또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문장 맨 앞에 ing가 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투부정사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대수로 시작하는 된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된 문장. 문장 맨 앞에 대시 딱 뜹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의문사가 나오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나오고 그 뒤에 또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7번,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서 것이라고 해석되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what이 있습니다.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요. 8번, 우리 whether이라는 단어가 있죠.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요게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8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 4가지예요, 여러분. 요 4가지 경우에는요. 지금 주어가 길죠? 동사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올 텐데 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동사하다로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준비되실 것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수식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서식에서. 꾸며주는 이것도 8가지가 있네요. 이것도 8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자, 앞에 명사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꾸며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꾸미라고, 제가 묶으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전명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ing가 이렇게 꾸며요. 우리 지문에서 해석은 뭐뭐하는 안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우리 ed가 붙는 과거분사 있죠? pp. 이건요, 뭐뭐 된, 뭐뭐 진, 뭐뭐 받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세요. 관계대명사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who나 which나 that. 뭐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다. 네, 관계대명사 다음에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와요. 주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석하세요. 자, 그리고 6번 관계 부사라는 게 있어요. 뭐 장소의 where, 그리고 시간의 when, 그리고 이유의 why, 방법의 how. 그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앞 장소 또는 앞 시간 또는 앞 이유, 앞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7번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동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격. 그래서 주어 우리 동격의 that이 있죠.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 해서 뭐 뒤에 이제 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하시고요. 8번. 하나 뭐냐면요. 뭐 여기에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투부정사도 이렇게 있어요.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안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는 안명사. 요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가 나와요. ing가 어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아니고 명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장에서 구별을 해드릴 건데 이제 투부정사나 ing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거기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남으면 이 명사를 여러분 그냥 을을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거예요. 앞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 을을로 해석하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I meet 만난다 하고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여러분? 나는 만난다. 안 되죠. 뒤에 이제 만나는 대상이 와야 됩니다. 어떤 뭐 탐을 만난다. 이렇게 탐이 와야 됩니다, 뒤에. 그런데 I want to로 바뀌었어요. want to. 미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끝나면 됩니까, 이렇게? 이것도 안 돼요. 자, meet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to meet으로 지금 바뀌었죠.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도 뒤에는 누가 와야 된다? 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투부정사 다음에 나온 이 투부정사 다음에 나온 이 단어 어떻게 해석했죠? 제가 탐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게 좀 연결성이 좀 안 돼서 해석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ing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시겠는데요.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네, 해석 연습 첫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패시지가 지문입니다, 여러분. 아래 패시지는 이다, 어떤 대답이다, 리플라이이다. 한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그러니까 답신이랍니다. 어떤 편지에 대한 답신이래요, 이게. 그리고요. 그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느 것이 the most likely to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 이제 be likely to 이게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것 같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나타나기 쉬울까요? 이런 얘기죠. previous가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전. 이런 단어 좀 암기하세요. 이전. 이전 편지에서 이 서신 이전 편지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장 잘, mos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dear라면요, 뭐 친애하는 이런 뜻이다. 친애하는 베이커 씨에게 이런 뜻이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r letter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영어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실 것은 우리 뭐 we라고 나오거나 또는 our이라고 나와요. 이러면요, 이것은요, 우리 당사, 우리 회사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란 뜻이고요. you가 나오거나 또는 you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귀사란 뜻이에요. 귀사. 상대방 회사. 높여서 말하는 거죠. 지금 귀사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자, 귀사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together with. 뭐와 함께 한다? 우리 11월이죠. 11월에 statement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statement가 무슨 뜻이다? 이건 여러분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그래서 11월 계산서와 함께 하는 어떤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서와 편지가 같이 왔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은행의 드래프트는요, 어음입니다. 어음. 우리 은행 얼마에 대한 어음이냐면요, for이요, 대가의 for이에요. 그래서 미화로요, 지금 500에다 싸우전이니까 50만이네요. 50만 불. 50만 불짜리 어음이요, 동봉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만 불짜리 어음이 동봉되었습니다. 그리고 sincerely yours 했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끝맺음 인사인데요. 항상 나와요. 이제 순서 배열에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셨죠? 그래서 끝맺음 인사. 저 sincerely yours 말고요. 저 이것도 있습니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truly yours. 그리고 faithfully yours. yours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는요, 이제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yours faithfully 해도 되고 yours truly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급에서도 제가 정리해드렸죠. 지금 필기한 것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자 하니 이 답신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11월 계산서와 함께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 우리는요, 누군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볼 때 우리와 you를 좀 구분을 해보니 you라는 사람이 계산서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럼 아하, you는요, 돈을 받을 자입니다. 채권자죠. 채권자. 돈을 받을 자고,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은행이요, 수표를 보냈대요. 50만 불짜리를 동봉해서. 그 발행된 어음을 내가 같이 보내준대요. 지금 그러면 채무자죠. 돈을 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돈을 지금 보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수표 보내드립니다. 50만 불짜리 수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채무자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 편지에서는 채권자인 유가 돈 달라고 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니다. in payment. 귀사에 이게 지금 계정입니다. 계정. 귀사의 계정에 대한 우리 그 지불로서 우리는 뭐 한다? 동봉을 합니다. 자, 우리 사이트 드래프트, 일람불 어음을 동봉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요, 이전 편지에서는 돈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달라라는 얘기. 그런데 이것은 뭐다?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더 유니언 뱅크, 그 유니언 은행이요, 받아들일 겁니다. 인수할 겁니다. 그 귀사의 어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의 어떤 비협, 우리를 대신해서, 이건 뭐 인수, 보험에서 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는요, assume, 우리는 추측합니다, 추정합니다, 가정합니다. 귀사가 세트를 하면은 이게 정리해 줄 것을, 2번 미해결된, 이게 outstanding, 미해결된 어떤 금액이죠. 금액을 곧 지불해 주실 것을 우리는 assume, 추정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달라는 얘기죠.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전 편지에서는 채권자의 내용을 우리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돈 달라는 얘기.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4번 보세요. Would you allow me? 귀사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뭐에 대해서? 우리 결제를 지금 포스폰이 지연하는 거죠. 너는 제가 당사가 결제를 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뭐에 대한 your account 귀사의 어떤 계정에 대해서 결제를 좀 믿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채무자가 할 얘기잖아요. 전부 다 채무자가 할 얘기고 요게 바로 채권자가 돈 달라는 얘기니까 네, 3번입니다. 미불금에 대해서 아웃스탠딩에 대해서 돈 달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의, 이 대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의 파악하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체는 누구인지 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편지는 수출상과 이제 수입상 간의 편지예요. 그러면 돈을 이제 받을 자와 돈을 이제 지급할 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대의에 따라서 이전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했을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푸시면은 되겠고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용어 그리고 낯선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체에 대한 거 누가 지금 쓰고 있으며 어떤 대의를 갖고 있으며 어떤 취지로 지금 작성된 건지를 꼭 유념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제가 꼭 암기하시라 부탁드렸던 것들. 자, statement 암기하시고요. 요 단어 지금 지웠지만 그리고 draft는 어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enclosed는 무슨 뜻이다? 동봉하다. 그렇죠. 그리고 끝맺음인사 sincerely yours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ccount 계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accept는 인수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1번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시면 정리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 가시죠. 2번 문제 보시면 또 이런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래 패시지는요. 아래 지문은요. 한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또 답신이래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unlikely to 나왔죠. unlikely to. 아까 전에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것 같은데 on이 붙었어요. 부정어잖아요. unlikely to 하면 여러분 기재해 놓으세요. 동사 원형 나옵니다.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편지에서 found가 발견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지문을 고르는 거예요. 보기를.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읽고 이것 이전의 편지에서 나타날 수 없는 내용을 고르시는 거죠.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귀사의 어떤 메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월 15일자. 그러니까 상대가 메일 보내줬나 봐요. 그리고 귀사는요. 절대적으로 right. 맞습니다. absolutely 하면 맞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귀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우리가 사과드린대요. 아, 잘못했나 봐요. 의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요. 재발행합니다. issue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발행하다인데 앞에 R이 붙었어요. R이가. 그러면 다시 발행할 겁니다. 인보이스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본 강의에서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송장이 뭡니까 여러분? 수출상이 우리 수입상한테 우리 대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계산서면서 명세표예요. 그게 바로 인보이스잖아요. 인보이스. 누가 발행합니까? 우리 이제 수출상이 발행하는 거죠. 수출상. 주체가 수출자예요. 수출자가 발행하는 명세서, 물품 명세서. 우리는 지금 인보이스 다시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당사는. 수출자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위치 나왔잖아요. 위치가 관계대명사입니다. 방금 배우셨는데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뜨면은 어떻게 한다 해서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예요. 그래서 귀사가 받아야만 하는 인보이스를 재발행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within이 뭐면 이내입니다. 이내에. 그래서 2주 이내에
귀사가 받아야만 하는 인보이스를 우리가 재발행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재발, 자, disregard,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세요. D1, 그것에 대해서. 원은요, 이제 어떤 그 인보이스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 주거든요. 앞에 명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인보이스밖에 없죠? 그 인보이스는 무시하세요야. 그 인보이스는 무시. 여러분, 이제 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안명사예요. 안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명사. 인보이스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다? 바로 이제 일반인이에요. 사람은 할 때 원을 씁니다. 일반인. 여기서는 2번으로 쓰인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 대신해 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인보이스는 무시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떴는데 우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원이라는 명사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죠. 원 다음에 we sent 나왔잖아요. one, we sent 이렇게 나오면 요 사이에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어떤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까 보셨죠?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를 묶어서 빨리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셔야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죠. 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과거죠. 우리가 보냈던 그 인보이스를 무시하세요. 이전 건 잘못됐으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사는요, appreciate 무슨 뜻이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다.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감사하다, 2번 감상하다, 세 번째가 진가를 인정하다 뜻이 있어요. appreciate가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여기선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편집을 해서 우리는 당사는 감사할 겁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귀사께서 serve가 제공하다 뜻이거든요. 제공한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릴 겁니다. 아하, 명사 다음에 여기 나왔죠, 여러분. 투부정사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안명사예요. 그래서 자, 귀사에게 제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긴 관계대명사가 있다. 하나씩 보시겠어요?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수출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보이스가 잘못돼서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러한 서신 이전에 나올 수 없는 내용을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한번 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연습하시면 금방 하십니다. 당사는요, 확신합니다. There is some 자, kind of error. 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올 수 있는 얘기죠. 이거 받고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인보이스된 금액이 인보이스에 있는 금액이 differs from 다릅니다. 뭐와? 금액과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쿼트가 우리 견적하다라는 뜻인데 ed가 붙었죠, 여러분. 그러면 저기 배우신 거네요. pp입니다, pp. 그래서 견적된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쵸? pp면 뭐뭐된, 뭐뭐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잖아요. 견적된 금액과 달라요. 어디에서? in attached estimate. 그래서 우리 첨부된 어떤 평가서에서 견적된 그 금액과 달라요. 인보이스 금액이.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아, 실수였습니다. 이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당사는요, adjusting, 조절할 겁니다. 뭘 조절한다? 귀사의 어떤 선적을 adjusting, 조절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 선적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여기서 선적 얘기가 아니라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 착오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선적에 대한 조정?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보시면 제발 send us,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올바른 인보이스를 보내주세요.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금액의 어떤 계산착오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1번, 2번, 4번은 맞지만 선적 얘기가 갑자기 등장한 3번이 나올 수 없는, 가장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근데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이제 풀어보시다 보면 유형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네, 금방금방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